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개헌 절차법도 발의를 했었고 개헌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해왔었기 때문에 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용을 잘 살펴본 그런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개인적으로는 헌법학 박사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헌법 전공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제가 말할 입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한다는 이야기도 그것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헌법에 담을 내용이 있고 법률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에 담을 내용이 있고 법률로 위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한다라는 것을 헌법에 담자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여야 간의 합의도 안 될 뿐더러 또 헌법 전문가들이 볼 때 헌법에 대한 무지의 수치로 들리고, 그 문제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로 위임해야 그 다음에 행정수도 특별법에서 세종을 수도로 한다, 행정수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즉 법률에 규정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법체계에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사례를 들은 거 가지고 발끈해서 명문화 없는 개헌은 반대한다 이러면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우습죠. 저를 뭘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논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나? 지금 개헌이 시급한데 개헌에 도움이 되나? 여야 간에 합의될 내용을 가지고 개헌하자는데 합의될 내용이 아닌 세종을 수도에 모실 방면,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 그게 도움이 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발언은 정말 개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한 후에 발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등이 본인들의 발언과 모순되는 입장으로 개헌에 사실상 반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 아닙니까? 왜 지도부에 항의 한마디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에 정말 진심이냐 맞냐, 국민의힘이 과연 진심이냐? 근데 지금 개헌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개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와서 반대한다는 게 왜 세종시장 가만히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최민호 시장은 당 지도부에 마땅히 항의를 했어야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공관위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현직 시장도 컷오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발언한 것인지, 어쨌든 세종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시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춘희 후보는 헌법 개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죄를 뿌리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고 발언을 해야 합니다. 유력 후보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물론 뭐 이춘희 전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뭐 개헌의 일정에 무슨 차질이 있거나 이럴 일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유력 시장 후보라는 분이 개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수도 이전에 어떤 국가적 과제를 담당해야 될 최종시장 후보자로서 개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이 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수도 특별법의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현재 5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의된 법안은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작년 5월 1일 발의를 했고, 이어서 6월 24일에 강준현 의원,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김종민 의원,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김태년 의원, 그 다음에 12월 23일 날 복귀왕 엄태영 공동 대표 발의, 이렇게 총 5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 법안이 되든 내용이 뭐가 되든 빨리 통과되는 게 지금 급한 건데,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국회 통과하는 절차는 국토위 법안 소위를 거쳐서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입니다. 법안 소위 회부돼 있어서 법안 소위에 회부된 있으면 이제 법안 소위에 이게 상정이 돼야 됩니다. 상정이 아직 안 된 상태. 상정이 언제 되느냐? 이게 상정부터 되는 것이, 상정되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2월 달에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된 이후에 제가 복귀왕 간사 또 맹성규 위원장에게 확인한 바로는 2월 달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복귀왕 엄태영 여야 간의 공동대표 발의한 취지도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될 것이다. 이견이 없다. 그렇게 다짐을 받았었는데, 이게 여러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계속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법,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법, 사법개혁 관련 법, 이런 법들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필보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내일도 검찰개혁 중수청법 공수법이 본회의 상정이 되면 필보를 걸 겁니다.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다 보니까 이게 언제 상정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제 처리될 것이다라고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다. 저기 의원님 한 가지 빠뜨리신 건데, 이것도 결국 국토위 통과하면 법사위를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법사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예, 법사위 거쳐야 됩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 거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게 없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걸 재정
법을 제정하는 거죠. 법을 고치는 게 있고 새로 만드는 게 있는데 새로 만드는 법에서 새로 만드는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국토위에서 빨리 잡아서 그래서 공청회를 빨리 거친 후에 현실적으로 3월달 통과는 물 건너간 거죠. 3월달 통과는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필보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통과는 어렵습니다. 4월 통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특별법 진행사항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대전 충남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울 걸로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북 청주에 가셔서 이제 대전 충남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 충북은 어떻게 할 거냐? 대전 충남에 합해가지고 충북까지 합해서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 볼 것이냐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에 이왕 무산됐으니 충북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행정체계의 개편 통합이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사실 정부가 강행 의지도 없어 보인다.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것이죠.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그 일각에서 대전 충남의 통합이 무산되고 나니까 대전 청주 세종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특별시로 하면 어떠냐 이런 걸 제안을 했어요. 장철민 대전시장 후보가 대전시장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후시장 후보로서는. 그러나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다. 세종은 행정 수도입니다. 인구가 지금 39만이고 이제 장래 80만을 목표로 하지만 인구가 39만이든 80만이든 그보다 더 적다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가 자리 잡고 있는 행정 수도로서의 독특한 위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싱턴 DC가 이제 미국의 수도인데 워싱턴 DC가 굉장히 큰 도시로 생각하지만 인구 80만입니다. 아니 70만. 인구 70만의 도시입니다. 그 워싱턴 DC가 미국의 어느 주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 수도로서의 독특한 위상 때문에 어느 주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세종은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어느 광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 통합이 무산됐으니 대전 청주 세종을 묶어서 하나의 시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주장은 대전이나 청주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정치 구호 선거용 구호일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 전혀 없는 이야기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 수도 무엇보다 행정 수도가 갖는 국가적인 위상 세계적인 행정 수도로서 발돋움해야 하는 그러한 그 세종 행정 수도의 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전 충남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세종은 행정 수도로서 어느 광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 이것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고 상수. 여기에 대전과 천안과 청주와 공주와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수도권으로 서울이 지금 수도예요.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인천 수도권.
이제 세종이 수도가 돼요. 그러면 신수도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신수도권이 형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전 충남 통합 이후에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그 형성. 이것이 세종의 미래 비전이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을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교통망이 갖춰져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오게 되면 부수적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걸로 봅니다. 지금 세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은 행정수도 완전 이전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역시 기업 이전, 기업 유치도 그와 같은 성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춘희 후보께서 세종시 모라토리엄 의기가 아마추어 시정 참사다 이렇게 주장하신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최민호 시장은 전 시장으로부터 떠안은 부채만 3,550억, 그리고 시장이 되자마자 300억의 악성 채무를 상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현 시장, 이춘희 전 시장의 이와 같은 모라토리엄 관련된 그런 설전은 50보 100보의 좀 민망한 공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다 불규칙한 수입인 취득세 의존 상태에 지속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 기능을 확보할 것인지, 또 교부세 정률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록세에 의존하는 그런 시정을 이어왔었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소규모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연평균 200억밖에 안 되는 재정 특례를 매년 연장해가는 이거를 그 연장했다 이러면서 성과로 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 시장, 전 시장 할 것 없이 모두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세종의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분들끼리 50보 100보의 낯뜨거운 공방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세종의 특별교부세를 총액의 1%로 하는, 교부세는 아시겠지만 대략 6조인가요? 60조쯤 됩니다. 그래서 1%면 약 6천억 정도 되는데 1% 정도를 정률제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물론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이후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서 정률제 1% 교부세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모두 다 재정 특례만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정률제 2%라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DC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애초에 법안을 발의했던 저하고 강준현,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한 분, 이렇게 4명을 초과하는 방문단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4명이 상한입니다. 4명 반드시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돼요. 그래서 그렇게 방문단을 꾸렸었는데 강준현 의원이 애초에 방문 일정은 3월 초에 잡혔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 필보를 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에서 해외 출장 자제 내령을 해서 그때 좀 연장을 했습니다. 연기해서 그래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강준현 의원이 수석대변이라는 당직을 맡게 됐습니다. 수석대변인은 저도 잘 알지만 당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리를 비우기 어렵죠. 그래서 당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애초에는 3월 초에는 그 가는 일정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가 수석대변인 당직을 맡는 바람에 당무에서 일주일 넘게 교체해 수가 없다 해서 강준현 의원이 이제 방문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른 의원을 대체하게 됐고요. 워싱턴 DC는 세종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와 또 캐나다의 또 행정수도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수도는 토론토가 아니고 캔버라, 아니 오타와 있죠. 오타와 행정수도, 그 오타와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오타와, 그다음에 뉴욕 이렇게 세 군데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세종시가 워싱턴이나 오타와와 같은 먼저 행정수도가 된 그 도시를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빠르게 행정수도의 글로벌 명품 도시로서 자리 잡게 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방문 기간 중에도 그 필요한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고 귀국 후에도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 세종석 이윤규 기자입니다. 그 저기 혁신당의 이제 그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제 그 지방선거 후보단원에 대한 그 공식 제안을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응답을 했다는 기사는 이제 검색어도 찾아보기가 좀 제가 이제 잘못했는지 나도 저기 못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최근 뭐 이제 대진을 비롯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되고 그랬는데 그 황운하 의원님 수치를 뭐 얘기하기 그렇지만 좀 한참 없어서 뭐 치고 나간다든가 이런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마 선언을 하셨고 이제 후보 단일화 의지 민주당과의 그 단일화 의지도 강력하게 밝히신 적이 있는데 앞으로 생각을 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경선 절차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는지를 저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누가 정해져야 이후 단일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질문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현재 세종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인 분들에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개별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라고 그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고, 저 생각에는 지금 그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경선 후보들이 경선 캠페인을 세게 진행을 하고 있겠죠. 이런 경우는 보통 저도 그 경선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경선을 도와준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경선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관심 밖으로 밀리나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선이
끝나거나 또는 경선이 진행 중에 아마 세종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에 대한 판단하게 되거든요. 정말 세종시장 깜인가? 이 A, B, C 후보가 예컨대 있다면 이 A 후보가 정말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과제이고 이것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는 정치력, 행정력을 가진 사람인가? 과연 세종시장 깜이 되겠는가? 이에 대한 판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그 현재의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춘 세종시장으로서 적합한 후보라는 것을 세종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선 후보들이 이제 열심히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가동되고 저는 뭐 조직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에서 선거운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없는 현역위원이기 때문에 이름이 적혀있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또 뭐 이름과 사진이 걸린 그런 현수막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 현재의 민주당 후보들을 온종일 선거운동만, 또 저는 이제 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대전시에서도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켜야 되는 것이 제 굉장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장 후보의 100% 모든 일정, 역량을 다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일정도 소화해야 하고 또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의 임무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세 접시를 전 동시에 다 돌려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세종 시민들께서 그런 상황에서 또 경선 캠페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조국혁신당에 대한 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종 시민들께서 A, B, C 후보가 있을 때 A 후보와 황운하고 B 후보와 황운하고 C 후보와 황운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세종시장 후보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의 시간이 올 것이고 그때 세종시의 판단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DJB 이수호 기자입니다. 내일 그 최민호 세종시장 그리고 강준현 의원과 활동을 하기로 서울에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내용을 또 논의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신지 그런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누가 먼저 나서든 뭐 누가 중심이 되든 그런 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세종 최민호 시장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세종시 현안을 설명드리고 싶다. 행정수도 완성 등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싶다. 오케이. 더 적극적으로 해라. 국회에 자주 와서 의원들을 자주 만나 설득을 해라. 나야 기꺼이 시간 낸다. 내가 우선적으로 시간 낸다. 시간 배정한다. 걱정 말고 와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와서 설명을 할지, 뭘 논의할지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지 않을 걸로 보지만 본인의 선거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런 만남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행사 내용을 보고 이벤트성으로 알맹이 없이 어디 홍보용으로 그걸 활용하려 한다면 모임을 취소할 겁니다. 내용은 봐야죠.
하나 정도만 지금 더 그 말씀에 연이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동안 최민호 시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행정수도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 아니 없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최민호 시장에게 왜 우리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하나? 라든가 이런 불만의 표시는 있었나요? 저는 뭐 최민호 시장이 현재 시장이 있고 이전 시장이 계실 때는 잘 기억이 없긴 한데 아무튼 최민호 시장이든 전 시장이든 정부와 국회로 한 그 설득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분들이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이다. 그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하는 데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된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뭐 인맥이랄지 어떤 정치력이랄지 뭐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두 분에게는 그것이 다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예, 어제 이만선 기자입니다. 지금 저 옆에 계신 분 시의원 인재 영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의하면 국민의힘 쪽이나 민주당 쪽에 시의원에 신청하신 일부 예비 후보님들께서 지금 우리 의원님의 당을 좀 갔으면 하는 이런 또 기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시의원에 관련 인재 영입 추진에 대해서 있으시면 간단히 좀 우선 그 용어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인재 영입이라 하면 정치권 외에 있는 인사를 영입하는 것을 인재 영입을 합니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조국신당에 들어오는 것은 입당이라고 합니다. 그 입당에 대해서는 입당 자격 심사위원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입당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당원 당규의 그 절차와 그 심사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컨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었다면 언제까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었는지 지난 윤석열 12.3 내란 이후 어떤 행보를 보여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좀 간단하게 하나만. 간단하게. 네, 충북일보 김금남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처한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1%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아, 귀가 좀 청력이 좀 네, 좋은 편이 아니어서 현재 처한 세종시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1% 정률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그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보통교부세 정률제가 되면 이 구조가 다른 자치단체는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률 안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거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발의는 뭐 10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 의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의는 전혀 어려움이 없죠. 이제 통과가 문제죠. 통과는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과 동의를 얻는 건 이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정치력을 발휘해서 통과시키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네. 거죠? 대통령의 생각도 그와 같을 겁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라를 생각해야죠. 개인 그러면 지자체에 국한돼서 좁은 시야로 보면 안 되죠. 이미 세종시에서 정률제를 정부에다가 제안했는데 정부에서는 수용 불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그건 이미 고작 행정부의 실무자의 입장이죠. 고작 행정부의 실무자. 그 아주 낮은 단계에서 나온 얘기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검토해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행정부 차원에서의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절차적으로 대통령 지시에서 답변을 검토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기 여기까지. 광역자치단체 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대통령이 있다. 그런 네. 언급은 했지만 네네. 행안부 공무원들은
그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의견에 불과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그 진행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시당이나 혹은 의원실로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고 오늘 나온 내용들은 잘 정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오후 좀 이른 오후에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취재에 참고하시라고 오늘 세종시당